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6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2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병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명식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월령, 월지가 인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됩니다. 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된다. 즉 불의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중에서 지존에 해당이 된다. 즉 양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비유를 하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화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병화로 놓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병화라고 하는 것을 물상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을 병화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뜨는 태양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병화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뜨는 태양, 하늘에 뜨는 해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꼭 병화가 꼭 태양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음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되는 것인데, 음화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화인 병화가 태양이 있다라고 하면 하늘에 뜨는 달 있잖아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음화인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지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모닥불 같은 것, 이렇게 정화로 비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별과 달만 놓고 봤을 때는 별에 비해서 달이 더 밝다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달이 병화가 될 것이고 별이 음화인 그 정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하고 예를 들어서 태양하고 있을 때면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닥불은 음화인 정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은 병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태양은 무조건 병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은 무조건 음화인 정화가 된다, 이렇게 놓고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서 보진 않고요. 또 태양하고 또 태양계 바깥에 또 태양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이상 되는 뜨거운 또 물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비교를 할 때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음화가 되는 것이고, 외계에 있는 태양보다 더 밝고 더 뜨거운 그 불덩어리는 다시 또 병화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나누는 기준은 절대적이다 아니다.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항상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과 같은 그러한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태양빛은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열을 발산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과 열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 세력이 좀 있다, 일간이 좀 어느 정도 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양수인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병화의 빛을 반사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수보양광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그냥 줄여서 보광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 자체가 세력이 좀 있는 경우에는 칠살인 임수로서 병화 일간을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양화인 병화 자체가 양중지존이기 때문에 칠살인 임수를 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임수를 오히려 반겨서 자신의 빛을 반사시켜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중의 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임수가 있어서 이 임수로서 사시사철 보강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라고 하는 것이, 자, 하나만 써서 볼게요. 만약에 자월이다라고 봤을 때는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이거는 수왕절에 해당이죠. 수가 당령에서 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자월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수가 엄청나게 왕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는
화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절지 내지는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칠살인 임수는 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살중신경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인 간목이 있어 주어서 수생목 목생화에서 살중신경이 아니라 인성을 용신으로 살인상 생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고 하면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자월이 아니라 5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아까 자월은 수가 등령을 했지만은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등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격 자체가 양인격으로 되는 것이고요. 수 자체는 양인격이 됐다고 하는 건 일간 자체가 매우 극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반면에 수는 아까 자월하고는 달리 이때는 수가 4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가 이때는 뭐예요? 절지, 태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화가 너무 왕하고 수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물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증발될 수도 있어서 말라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간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은 똑같지만, 이때는 일간이 너무 왕하고 수인 칠살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는 지지로 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금생수 하게 되면 요거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국세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됨으로써 사주가 중화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강의를 할 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일간과 원령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글자의 배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5월 같은 경우는 임수가 약하니까 수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자월 같은 경우는 수에 비해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간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주를 갖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은, 크게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 배합만 맞춰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또 생각해 보면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꼭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병화일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원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이 계절은 바로 초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수왕절에 해당이 되고요.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금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라고 볼 때, 인묘진월의 경우에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진술충미를 따로 떼내서 4개월은 토왕절이다라고 놓고 보지만은, 진술충미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절의 끝에 있어서 그 계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인묘진은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왕절, 사오미는 남방화라고 해서 화왕절, 그 다음에 신유술은 서방금이라고 해서 금왕절, 그 다음에 해자축은 북방수라고 해서 이때는 수왕절로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도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왕절로 볼 수가 있겠고요.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는 이때가 뭐예요? 화는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장생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화토동궁이라고 했어요. 화토동궁. 그래서 화하고 토는 같이 한목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화하고 토는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장생이다라고 하면 인월은 토도 장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도 화토가 같이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자, 잠깐 이건 별개의 것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양인. 자, 간목의 양인은 묘가 양인인 것이고요. 이건 별개예요. 자, 그 다음에 병화, 무토. 지금 화토 동궁하면서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병화라든가 무토 같은 경우 있죠. 이 무토는 같이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같이. 그래서 병무는 뭐가 양이냐면 오화가 양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은
유금이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는 뭐예요? 자가 양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만 논하는 것이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간목이 묘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묘 중에 을목이 양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유금이 양인이라고 하는 뜻은 유 중에 뭐예요? 유 중에 신금이 양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임수가 자가 양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 중에 뭐예요? 개수가 양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 저한테 질문하신 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병화도 오가 양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당연히 오가 양인인 건데 이걸 정리하면 병화는 오 중에 뭐예요? 정화가 양인인 것이고요. 무토는 오 중에 뭐예요? 기토가 양인인 거예요. 이거는 다릅니다. 자, 똑같이 병화 무토가 오가 양인인데 병화는 오 중에 정화가 양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오 중에 기토가 양인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져서 알아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 오가 양인일 때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 무토는 기토가 양인이기 때문에 이게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가 아닌 간목이 있어야지만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무토가 오가 양인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은 오가 양인이니까 그냥 이런 경우에도 임수가 있으면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무토가 오가 양인일 때는 오중 기토가 양인이기 때문에 임수가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간목이 있어야지만 양인 가살이 된다. 즉 이것이 구분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인 구분하셔야 됩니다. 병화는 오중 정화, 무토는 오중 기토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은 목이 인간지, 그래서 목이 왕하죠. 그 다음에 화토가 같이 동궁하기 때문에 같이 장생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도 왕하고 화도 왕하다. 자, 병화 입장에서 일간 자체가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일간도 약하지 않습니다. 또 인중에 있는 목도 병화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를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고 해서 모왕 자쇠가 아니라 모왕 자상이라고 그래요. 모왕 자상.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또 자월에서 시생했던 일양이 인에 이르게 되면 삼양까지 징기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는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즉 인월의 병화 왕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 자체는 뭐예요? 왕하면 왕할수록 뭐예요? 양수, 칠살인 임수로서 수보양광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항상 임수를 가지고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 보강해 주는 것이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약할까요? 왕할까요? 당연히 수는 인월에 이르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수는 인월에 이때는 병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 자체가 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간도 왕하고 목도 왕하기 때문에 임수를 생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이라든가 이렇게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이 임수 자체가 통근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신금 정도가 있으면 좋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월령 자체가 인월이기 때문에 뭐 연이 임신연이 된다거나 병신 일이 된다라고 하면 월령하고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오는 것이 그렇게 마땅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 수는 있겠죠. 임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 오늘같이 경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거는 임수 자체가 자해통을 하게 되겠고, 뿌리는 좀 약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수를 생겨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도 왕하고 살도 왕하고, 그 다음에 뭐 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신왕 살왕한 구조들죠. 신왕 살왕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왕에서 저 왕한
관사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이 왕한 그런 계절에 수생목 목생화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중화를 잘 이룬 그러한 사주로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7살 임수로서 용신하고 그다음에 금으로서 금은 재성이죠. 재성인 금으로서 약한 7살을 생조하는 이렇게 되면 어떤 국세가 되는 거죠? 제자 약살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화서 이 7살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가장 용신을 극해하는 신이 오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반드시 무토 같은 경우는 천간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이것은 뭐냐면 무토가 용신인 임수를 파극하게 되면 수보양광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토가 기토 같은 것이 온다 하더라도 이 기토는 물론 임수를 갖다가 재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파극해버리는 그러한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토를 탁하게 만들죠. 기토 탁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주 국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지만 병화를 비추더라도 맑고 깨끗하게 비춰줄 수가 있는데, 기토가 있게 되면은 임수 자체가 탁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탁한 물로 병화를 비추게 되면 탁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임수 자체가, 수 자체가 지혜를 나타내게 되는데, 탁한 물로서 만들어지는 지혜는 뭐예요? 바로 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다 나쁘다? 당연히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은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자,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양화인 병화가 양목인 인목을 받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성에 해당이 되죠. 양대 양이니까 이거는 편자를 붙여서 편인이 되는 것이고, 사주의 격은 편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병화 자체도 인월에 장생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 자체도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령 자체 인성이 목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죠.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모왕 자쇠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 병화는 세력이 있을 때는 항상 임수로서 7살이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가 용신인 경우에 토를 많이 보는 것은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죠? 그러면 병술일주가 되는데,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흙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인월에 세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병화의 빛을 회강하는 것이 바로 이 토입니다. 그래서 회기무광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간 자체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은 병화만 장생인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무토도 나름대로 세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더 중요한 것 일지에서 무토가 있는 중에 이 무토에도 뿌리를 둔 일지에 술토가 있는데, 술토에 뿌리를 둔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뭐예요? 이것은 병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무토가 병화의 기운을 회기무광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잔뜩 껴서 태양빛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목으로서 이 무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지만 살아있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목도 세력이 있어야지만 얘를 갖다가 치워줄 수가 있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일단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을 좀 이렇게 병화를 회강하려고 하는 무토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도 좀 나쁘진 않지만, 더 중요한 건 얘를 제하려면 간목에 투출해 가지고 이 무토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제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병화를
회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뭐예요? 병화가 왕했을 때 자수는 별로 도움이 안 줘. 만약에 지지로 수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해수가 있어서 해중에 있는 임수라야지만 병화를 암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보양광할 수 있을 것인데, 자는 그 본기가 개수이기 때문에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토를 제해 주는 것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를 제해 주게 되면 병화일간이 뭐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죠. 그래서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시에서 그러한 좋은 생시가 있을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가 없어서 보강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무토가 있어서 회강시키는 것, 또 예를 들어서 무토를 제하지 않았을 때 임수가 오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또 팔라고 하겠죠. 물론 이제 경금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토생금 금생수에서 통과는 시켜준다 손치더라도 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뿌리가 거의 없죠. 술에 경금이 뿌리는 둔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매우 미약한 그러한 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설기해서 술을 다시 생겨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죠. 무자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토나 기토가 많아가지고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 사주의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 이 무토가 지지로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더더군다나 생시에서 물론 자수를 보긴 했지만 무토가 다시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인중에 있는 간목을 취용해서 토를 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병화가 먹구름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무자시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문제인 거는 무술시가 될 겁니다. 무술시. 무자시는 그래도 술토가 지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좀 비벼볼만 했었는데, 무술시 다시 술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월간에 있는 무토, 시간에 있는 무토가 지지에 있는 술도 두 개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회광한 것이 매우 심각할 정도의 회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무소시 기축시 또한 좋지 못한 것은 뭐냐면, 물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병화를 회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지로 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술과 축의 뿌리를 월간에 있는 무토가 또 뿌리를 튼튼하게 두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경인시 한번 보죠. 경인시가 된다고 하면 금이 들어오는 것은 뭐 크게 뭐 무행무덕하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간목, 시지에 있는 인중 간목을 써서 토를 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금이 너무 왕해져서 목을 제하는 것은 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천간에 개수가 됐든 임수가 됐든 수가 한 점 좀 있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좋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임진시가 된다고 하면, 자, 임수가 투출은 했습니다. 임수가 투출은 했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술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경금이 있게 되면은 얘를 직극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지에 있는 진토, 일지에 있는 술토가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이 되면 제가 토충은 뭐라고 했어요? 붕충이라고 했죠. 붕충. 토충은 붕충이기 때문에 친구들 같은 토끼리 충하는 거기 때문에 인신사해충, 좌우묘충과 같이 어느 한쪽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토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이 무토의 뿌리가 더 강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수도 어느 정도 탁하게 만들게 되고 병화도 회강시켜주는 그러한 나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토가 많아지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점은 갑목이 투출해서 무토를 제해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거는 인월에 오화를 보고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인오술화국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 자체도 굉장히 무토가 아니라 병화 자체도 지지로 화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병화도 왕해지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병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그 화는 또 뭐예요? 토를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화가 약할 때 무토만 왕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술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병화는 약해지게 되고 토만 왕해지기 때문에 회강이 좀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토가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뭐 회강의 어떤 정도가 무술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화국이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 갑목 자체가 목이 토를 제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목생화에서 오히려 화를 생해 주기 때문에 토를 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세 자체가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요. 오히려 수목운,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야지만, 이 수는 목을 생해주게 되겠고 목이 살아나야지만 토를 제해 줄 수 있어서 병화가 회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이 또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뭐 병신시 같은 거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면 병신시, 잠깐만요. 자, 병신시가 된다고 하면 이 경우는 그냥 좋은 점 하나는 뭐냐면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신금 안에는 신중,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금 자체가 신을 받기 때문에 좀 원격,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좀 설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좀 얻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천간으로 임수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능히 화생토, 토생금, 다시 금생수 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를 무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극하는 것은 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유시는 같이 화, 금이 왔기 때문에 같이 좋을 것 같지만은 신 안에는 임수가 있고요, 유 안에는 그 수가 없기 때문에 정유시보다는 병신시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명식은 여기까지 살펴볼 것이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자, 예시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명식하고 같이 비교 분석을 하려면 여기다 같이 놓고 보도록 하죠. 이것은 오늘 금방까지 같이 공부했던 명식이고요. 이거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배운 사주는 경자년, 무인월, 병술일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정축년, 이민월, 병오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점, 일간이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병화가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이 어떻게 짜여지느냐, 이거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먼저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 양화에 해당이 됩니다. 음양 오행으로 나눴을 때 병화는 양에 해당이 되고요. 목화 토금수로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병화 양화는 뭐라고 했죠? 양중지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늘에 떠 있는 마치 태양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산하는 것이면서 양을 대표한다.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라고 했을 때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인 것이고요. 금수가 음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음을 대표하는 것은 임수가 아닌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중지존이기 때문에, 양중지존, 그 태양과 같기 때문에 자신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자신의 열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세상에 자신의 빛과 그 열을 더 많이 발산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태양의 빛과 열을 가지고 사람, 동물,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태양의 열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별이 태양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돌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주위를 돌면서 사계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성, 금성 이런 경우에는, 이런 별들은 태양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이든 어떤 생명체든 살기가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구를 지나서 뭐 토성,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별들은 너도 태양하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크게 많이 못 봤죠. 그렇다 보니까 양이 강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음이 강해지게 되면 만물이 얼게 됩니다. 수성, 금성은 뜨거워서 문제인 것이고요. 태양 중에서 지구를 넘어선 별들은 또 너무 멀어질수록 양이 약해지고 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못 사는 것이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이 태양빛을 적절히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을 태양빛으로서, 열기로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동물,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동식물,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 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전 세계가 다 자멸, 살 수가 없죠. 나무도 자랄 수가 없겠고 사람도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얼게 되니까 농사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화가 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병화는 털끝만치라도 자신의 빛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만약에 일간이 약했을 때는 임수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쓰되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목화로서 병화를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왕하고 수가 좀 약할 때는 그때는 반대로 수를 갖다 도와줘 가지고 서로 적절하게 중화를 이루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로 보기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병화 자체를 갖다가 빛을 가리는 회기무강하는 것은 기토가 아닌 무토이지만, 기토 자체도 병화를 회강할 수 있겠고요. 또 임수라고 하는 수를 용신으로 쓸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파극해서 없애버리게 되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했죠? 기토 탁임해서 기토를 탁하게 만들어서 사주가 탁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임수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렇게 무토, 기토, 진술, 충미토가 좀 이렇게 잡난하는 것을 잡난이라고 하죠. 잡난, 막 뒤죽박죽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명식이 뭐예요? 다른 것은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술토에 뿌릴 듯 무토가 투출해서 병화를 갖다가 회광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이 병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제해 주는 것이 오늘 사주 명식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됐던 것이고요. 같이 비교할 이 사주 명식 자체는 뭐냐면, 똑같이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에 해당이 돼요. 초춘.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왕절에 해당이 되면서, 그 다음에 화 자체도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때가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도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생조해 주는 목 자체도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왕하다라고 해서 제가 모왕자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요 비교 명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명식 같지 않게 술토가 아닌 오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오회국이 되죠. 인오반합이라고 해요. 반합회국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월의 병화보다도 또 양인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매우 왕한 그러한 사주가 됩니다. 이거 병화가 오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인이라고 했죠. 병화는 오가 양인인데 뭐예요? 오중
정화가 양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된 것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겁재로 보기보다는 양인인 뭐예요? 정화가 투출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인이 지지에만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양인은 더더군다나 더 강해진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사주 자체가 약하지 않은 중에 오화 양인을 보고 인호 회국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마치 여름에 태어난 병화처럼 엄청나게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화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데, 월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 사주는 일지에서 술토가 있고 무토가 투출됐기 때문에 토가 왕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 이 사주는 그래도 일간이 왕한 중에 임수가 투출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정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무토가 문제가 되더라고 하면 이 사주는 정화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하고 임수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줘야 되는 그런 사주 곡세가 되는데,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를 갖다가 서로 탐합하죠. 탐합. 그래서 이 칠살 자체를 못 갖다가 기반시키는 거예요.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자기 일을 하려고 하면 병화를 수보양광 해야 되는데, 임수 자체가 정화를 보게 되면 정제를 보기 때문에 얘가 일을 안 하고 얘하고 탐합하는 거예요. 탐합. 그렇다 보면 임수의 기력을 정화가 없었을 때는 100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화가 있게 되면 임수의 공력이 어떻게 돼요? 20% 30%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하는 그러한 공력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화가 문제인 것이고요. 이 사주는 무토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 이제 양인 이건 양인이고 칠살이니까 양인 합살이라고 하는데, 양인 합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합살돼서 좋은 게 아니라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생실 한번 잠깐 봐볼까요? 이게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인에 태어나게 되면 화토동궁이라고 했어요. 화토동궁. 그래서 병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도 왕해지게 되고요. 여기 축토가 있는 중에 다시 오화가 있으면은 병화만 오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오를 보면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 병화도 오가 양인, 무토도 오가 양인, 병화는 오중 정화가 양인, 무토는 오중 기토가 양인이라서 무토도 왕해지는 중에 자수가 있게 되면 요 양인을 이렇게 땡 하고 좌우충이 되죠. 좌우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또 뿌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임수는 정화하고 탐합하고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수로서 이 임수의 뿌리가 돼야 되는데, 좌우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오화도 어느 정도 차격을 받지만은 이거는 화가 목과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자수 자체도 데미지를 크게 입는다라고 하면 자수도 쓸 수가 없겠고요. 오화도 양인을 충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좀 좋지 않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인을 충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지우고 다시 양인을 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극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할 때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비유를 하냐면, 마치 굶주린 사자라든가 호랑이와 같은 것이 양인인데, 그죠? 그것을 좌우충해서 양인을 충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고픈 사자가 귀때기를 한 대 때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호랑이가 겁먹고 굶주린 사자가 겁먹고 왜 때리세요? 그런 거 아니죠. 건들면 바로 사자의 호랑이 맹수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될 것들이 뭐예요? 다 충합으로 인해서 다 묶여버리거나 충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이고요. 또 이 사주 무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술시가 되면 이것도 똑같이 여기는 아까 갑옷이었죠. 갑옷이가 됐을 때 이것도 인옷을 화곡을 짓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무술시가 됐을 때 인옷을 화곡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무토가 투출되는 것이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무토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화곡을 형성됐기 때문에 갑목으로서 무토를 제외하려고 하는데, 화가 왕하게 되면 갑목은 토를 제하지 않고 화를 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목은 토를 못 제하고 화를 생하고 그 화는 다시 토를 생하기 때문에 다시 토가 더 왕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는 뭐예요? 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사주도 무술시가 됐을 때는 화국이 형성돼서 화도 왕해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토도 같이 왕해지게 되겠고요. 이 토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임수, 수를 파극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주가 무술시가 됐을 경우에도 이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금수향으로 가야지만 발전하고 발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금수운으로 가면 물론 이제 환경적인 여건은 조금 나아지는 쪽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주가 반대로 목화운으로 갔다라고 하면 조열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승도지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승도지명이 뭐냐면 쉬운 말로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역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 이 명리학에서 승도지명이라고 하면 가장 하천지명이라고 했어요. 하천지명, 가장 빈천하고 하천한 그런 명이 바로 이 승도지명이거든요. 이 사주가 만약에 목화운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건 남자니까 금수운으로 갔지만 이게 여자 명이었다라고 하면 목화운으로 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이 사주가 금수양으로 갔기 때문에 주어지는 여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 내막을 보면은 그것도 쏙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축대운 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신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토가 다시 왕해지는 운이죠. 자, 경자대운 갔을 때 자수가 오화를 충해버리죠. 그러면 다시 양인을 충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못하죠. 기해가 왔을 때 인해 한목하게 되면 목을 생해서 화가 다시 왕이시니까 이것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것 아니고요. 무술시 당연히 병화일간이 무술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이것도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좋아지지만 환경은 내가 그래도 내가 진행하는 대운 자체가 금수향이기 때문에 환경은 좋지만 그 좋은 환경에서 내가 발전하고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얻는 그런 것을 내가 활용하는 그런 용도는 떨어지게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사주에서 왜 그러냐면 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가 많으면 병화를 회강시킨다 그랬잖아요. 회강.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을 가리게 되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앞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근시안적이라는 얘기죠. 잠깐 내 앞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멀리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3년, 5년 후에 내가 뭘 할지 정도를 알고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무토가 많아지게 되면 빛을 가리기 때문에 앞을 멀리 보지 못하는 식견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가 당연히 식신이죠. 식신인데 이렇게 화국을 형성한 상태에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 식신은 식신이 아니라 마치 상관과 같은 거예요. 상관, 즉 내가 병화일간이 생하는 것이 식신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서 뭐예요? 관성을 파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장 뭘 조심해야 되냐면 범법이죠. 법을 어기는 것, 이런 것들.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차를 몰고 가는데 주황색 등이 켜지면 서행하고 차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야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사고 나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좀 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뭐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무사안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법을 어기는 일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많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 사주는 물론 일간도 왕하니까 나름대로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거 세겠지만 중요한 건 식상이 많아져서 일간의 빛을 가리고 관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뭐예요? 이거 법을 어기는 것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명식은 좀 비슷비슷하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시만 좀 달라놓고 보면 똑같이 화국의 토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화국의 토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인데 그래도 이거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조금 낫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이 사주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남자 명이었기 때문에 금수양으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명이었을 때, 이 사주였을 때 남자로 태어났을 때 목화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온당 좀 부담스럽죠. 오히려 금수향으로 좀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물론 이제 생시에 따라서 갑옷이 뭐 이런 계사시 정도 이렇게 했으면 금수향으로 가도 나쁘진 않지만은 만약에 이 시가 갑옷이었는데 목화운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수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생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도 대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고요. 특히 출산택일에 이 강의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주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을 같이 잘 살피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식과 또 비교 사지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나머지 한번 생시들 같은 것도 서로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